네, 안녕하세요. 이혼 후까지 함께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 장택별입니다. 오늘은 우리 법률사무소 명전 사무실에 특별한 분을 함께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오늘 모신 분이 싱글맘 학교를 설립해서 교장 선생님 역할을 맡고 있으신데 관련해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싱글맘 학교 김솔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지금 싱글맘이 되어서 싱글맘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라는 질문을 많이 듣게 되고 그 방법을 좀 알려줘 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싱글맘 학교라는 것을 설립하여서 싱글맘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싱글맘 학교는 이혼 준비 과정, 연애 준비 과정, 이제 재혼 준비 과정 등 이제 엄마들이 낮아져 있는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혼 후에 싱글맘으로서 겪는 고충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혼 전부터 이런 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또는 준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게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혼 전에 이게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지금 내가 이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게 정말 맞는가? 라는 마음가짐을 본인이 직접 정했으면 좋겠어요. 부디 남이 그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말에 휩쓸리지 마시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남자한테 개선하기 위해서 1에서 100까지 1에서 50까지 내가 생각하는 게 있다면 다 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부디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싱글맘은 이제 자녀 양육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뭔가 자녀가 없는 분과 또 다른 고충이 있으시지 않을까. 혹시 관련해서 그런 기억에 남는 사례라든지 있으실까요? 이혼을 하기 전에는 요즘 사회에 이혼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싱글맘 이러면 좀 있을 거야 무언가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가장 힘든 거는 일자리 구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데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4시면 돌아오거든요. 저도 이제 안타까운 사례 이런 거를 보면은 양육권 변경 하러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 이혼을 하셨던 경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의 이러이러한 문제로 당장 이혼이라도 빨리 하고 싶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도 모르게 자존감이 너무 낮아 있어서 내가 과연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수 있을까? 그냥 너무 막막해서 심리적으로 이미 포기를 해버리신 상태. 그래서 상대방이 양육권 나한테 주면 협의혼 해줄게 하니까 일단은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정말 기대만큼 남편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웠다면 참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실제 친부가 아이를 학대를 한다거나 또는 계모가 아이를 학대를 한다거나 왜냐면은 그 친부 자체가 사실 폭력적인 습벽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혼을 하셨던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한켠 불안했지만 아니길 바랐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사실 이혼 당시에 양육권을 승소하는 것보다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이 훨씬 난이도가 높아요. 일단은 이게 왜냐면은 같은 지위에서 누가 더 잘 키우냐를 판단하는 것보다 이미 저쪽에 이름 적응한 걸로 보이는데 그걸 변경을 해야 된다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법원에서. 그리고 학대라는 게 우리 눈에는 분명해도 또 제3자가 보기에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본인이 학대 피해자라는 걸 인지를 잘 못하다 보니까 학대 가해자인 친부나 계모에게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의뢰문을 내가 그때 조금 마음만 추스려서 소송을 했었으면은 양육권을 승소했을 텐데 왜 이렇게 멀리 돌아왔을까? 이 소송이 1년 만에 끝나지도 않고 이제 2년이 다 되니까 여기에 쏟는 에너지를 미리 아이 데리고 와서 좋은 곳에 쏟았으면 얼마나 생산적이었을까? 이런 후회, 자책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게 돼서 저도 그 양육권 변경 소송할 때마다 이 마음 한켠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이혼 전에 많이 힘드시더라도 좀 힘을 내셔서 도움을 청하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혼 당시부터 합당하게 양육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지나고 나니 양육권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때라도 가능할지 오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육권 양보는 정말 신중하게. 예. 양육권 양보는 어. 신중하게. 네. 사실은 요즘에는 예전처럼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싸우는 부부보다 내가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싸우는 부부가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일단은 그냥 단순히 양측을 비교하자면 네.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어서 네. 다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안들도 그렇고 그래서 양육권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 사안 이제 굳이 다투지 않는 유형도 꽤 있고 만약에 두 분 다 결국에는 원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사실상 데리고 있는 쪽 그쪽을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의사까지 있는 거죠. 친권 양육자가 되면 정 못 키우겠으면 알아서 뭐 시설에 보내려면 보내세요. 차라리 이제 이런 거죠. 왜냐면 결정은 하긴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도 뭐 일부나마 있기는 합니다. 변호사님을 찾아가기에는 아직 좀 아닌 것 같지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남편이 바람이 일단 났어. 났는데 또 우리 간통죄는 없어졌잖아요. 이게 있네. 네, 결론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체크를 하는 것이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원하시는지 그러면 동시에 진행 또는 순서를 일부러 사안의 성격상 바꾸기도 해요. 뭘 먼저 진행하고 뭘 나중에 진행하고 근데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을 진행을 원하신다. 그런 유형들이 꽤 있고 실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호 뭐 형식적인 차이가 있다면 일단 관할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접수하는 관할 법원 그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위자료 액수에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재판부에서는 일단 이혼을 전제로 상간자 소송을 하게 되면 이 외도의 뭐 시기 등을 볼 때 결국엔 혼인 파탄에까지 이르렀구나 해서 그 뭐 불법성 정도가 좀 강하다고 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액수에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걸로 보아서 액수가 뭐 이혼을 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가능하다. 물론 뭐 그 부정행위 증거가 있으셔야 되겠고 유부남 유부녀 인식이 있으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뭐 몇 가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당연히 자체가 억울하니까 그 상간자가 위자료라도 내서 잘못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으실 수 있고 또 이 과정에서 그 뭐 배우자와 그 상간자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기를 원한다. 또 이런 게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이 소송이 승소를 해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도 만나더라. 그럼 소송을 또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상간자 분 입장에서도 소송을 제기당한다는 거에 사실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계속 좀 압박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오늘 정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저도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돼가지고 너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